안녕하세요. 국립중앙과학관 김철희 연구사입니다. 8월 5일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인 다누리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번 달 탐사 특별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특별전의 제목은 Fly to the Moon으로 이제 문을 열다라는 제목을 지었고요. 앞에 보이시면 이제 최초 다누리가 발사된 카운트다운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8월 5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카운트업이 되고 있고요. 다누리가 발사된 지 57일 하고 1시간 3분 정도가 지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의 전시 구성은 이제 관람객이 직접 우주인이 되어 달로 가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입구 부분에서는 지구에서 보는 달 컨셉이고, 중간 부분에서는 달에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다누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달에서 보는 지구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로 들어오시기 직전에 앞쪽에 보시면 이제 JWST,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 이슈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우주 천체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 사진을 한번 보시고 입구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전의 전시명은 Fly Me to the Moon으로 이제 문을 열다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오실 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바로 예쁜 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달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으로 관람객들이 여기 서서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SNS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홍보 효과도 일어나고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구 부분에서는 지구에서 보는 달 컨셉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과거에서 동양과 서양에서는 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제 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서양에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부분에 간단하게 이런 이미지를 보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구 부분 지구에서 보는 달 컨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달의 위상 변화가 어떻게 보이는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볍게 보시면서 다양한 전시품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세계 최초로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본 과학자가 바로 러시아 사람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리 가가린의 인물과 어떤 명언을 남겼는지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닐 암스트롱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디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런 유명한 말도 한 번씩 되새기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은 지구와 굉장히 친근한 천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글과 이제 동료라든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가볍게 이제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이 세계 최초로 달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1972년에 마지막으로 아폴로 17호가 달에 가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60년 동안 이제 인류는 달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프로젝트가 아폴로 프로젝트고, 최근에 미국은 다시 달에 가기 위해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영상은 나사에서 만든 영상으로 아폴로 프로젝트부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까지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구에서 보는 달 컨셉이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달과 관련된 예술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예술 작품은 세계 최초의 SF 영화입니다. 1902년에 만들어진 영화로 세계 최초의 SF 영화는 주제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달과 관련된 영화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이시는 포스터는 이제 달에 총알이 박혀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이제 어른들께서는 한 번씩은 이제 봤을 장면일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 세계 최초 SF 영화의 이제 포스터 한 장면이고요. 서양에서는 이런 SF 영화가 주제가 있다면 동양에서는 달과 관련돼 있는 예술 그림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천재 화가인 신윤복 선생님이 그린 월화정인도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에 보시면 밤 12시에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는 그림을 그렸는데, 특이하게도 달 모양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밤 12시에 이런 초승달 모양의 달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경우는 딱 하나 경우가 있는데, 바로 부분월식을 보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윤복 선생님이 활동했던 시기에 조선시대에는 2차례의 부분월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윤복 선생님은 실제로 저 부분월식을 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그림에 약간의 이제 재미를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72년도 아폴로 17호가 마지막으로 달에 간 이후 인류는 다시 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목표도 잃어버렸고요. 이제 냉전 시대도 종료가 됐고 특히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가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다시 달에 가려고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 특히 우리나라도 2031년도에 다시 달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물 자원이 굉장히 많이 풍부합니다. 이 광물 자원이라 하면 이제 지구상에 있는 석유나 금, 다이아몬드 이런 광물 자원이 아니고 이제 첨단 산업에 필요한 히토류와 같은 광물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광물 자원을 위해서라도 달에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언젠가는 인류가 화성을 가야 되는데 화성을 가기 위해서 지구에서 바로 화성을 가는 것보다 이제 달의 정거장 역할을 활용을 해서 가면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달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달에는 이제 대기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달에 망원경을 설치를 하면 이제 우주 망원경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우주 과학 연구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시 달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시 달에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달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 로켓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켓을 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엔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있는 엔진은 이제 3개월 전에 발사한 누리호의 2단 고공 엔진의 2분의 1 이미지입니다. 저희가 이번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실물도 전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지도를 활용을 해서 과학관 중앙볼트에 가시면 실물 엔진, 실제 엔진은 크기가 4m가 넘죠. 이런 실물 엔진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켓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로켓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켓을 타야지 우리가 달에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록 대한민국의 역사는 비록 짧지만 이제 3개월 전에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7번째로 이제 우주에 갈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들었던 누리호의 로켓의 크기는 높이는 한 50m 조금 안 되는 크기인데요. 세계에서 유명한 다른 로켓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구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사됐던 로켓은 이제 유럽에서 만든 이 로켓이고요. 보시면 이제 높이는 누리호랑 비슷하지만 옆에 보조 로켓이 있어서 더 강하게 이제 발사체를 쏠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는 이번에 발사됐던 다누리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이제 스페이스X의 팔콘 9이라는 발사체에 실려서 다누리가 발사가 됐습니다. 실제 유튜브에도 이제 실제 영상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로켓이 바닥에 다시 착륙을 해서 재활용하는 로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누리는 이제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에 실려서 발사됐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실제로 아폴로 프로젝트, 달에 갔던 아폴로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발사체입니다. 1967년도에 개발됐던 발사체임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이제 100m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로켓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이유는 이제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람을 태우고 달에 갔다 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료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m가 넘는 로켓을 개발을 했고요. 이 100m가 넘는 로켓의 96%는 다 연료고 굉장히 작은 부분만 이제 장비가 있고 사람이 타서 실제로 갔다가 지구에 온 로켓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로켓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고 비록 우리나라는 이제 작은 로켓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큰 로켓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직접 타고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로켓을 직접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고 고에너지 입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주복이 없다면 사람이 우주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주복이라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우주복이 필요한데요. 우주복에 필요한데 첨단 기술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주복을 만들어야지만 이제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주복이 실제로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우주복은 실제 우주복입니다. 2008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소연 박사님이 실제로 입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 갔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한 우주복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복은 실제로 이제 우주에 갔다가 한번 실제로 우주에 갔다가 온 우주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시품이고 우리나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이제 보기 힘든 전시품이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오셔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님은 그 당시에 굉장한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유명인들은 이렇게 핸드 프린팅이라는 걸 남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 프린팅을 남겨서 우리 국립중앙과학관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 전시를 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핸드 프린팅의 느낌을 한번 봐보라고 이렇게 재미있는 전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핸드 프린팅 체험을 한번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달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왜 다시 달에 가려고 하는지 이유와, 그리고 달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로켓 그리고 우주복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또 달에 가기 위해서는 달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또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달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나 상식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 번씩 정독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중요한 전시품 중에 하나인 달의 돌, 월석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월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11호가 가지고 온 월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달에 마지막으로 갔던 아폴로 17호가 가지고 온 월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이제 우방국들한테 선물로 해준 월석이 각각 하나씩 두 개가 있는데요. 아폴로 11호가 가지고 온 월석은 세종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 수장고에 비공개로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관람객들이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두 번째로 아폴로 17호가 가지고 온 월석은 바로 이 국립중앙과학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월석은 자연사관 운석 코너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특별전을 위해서 직접 가지고 와서 여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있는 월석이기 때문에 이제 관람객들은 오셔서 꼭 한 번씩 보시는 것을 제가 강력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번 특별전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누리에 관련된 전시 코너입니다. 바닥에 보이시는 이 실사 이미지가 실제 다누리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통 부분은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약 2m 정도 될 정도로 이제 사람의 이제 키보다 좀 더 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세워져 있는 이것은 3분의 1 축소 모형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은 실제 다누리 크기의 3분의 1 축소 모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 다누리에는 총 6개의 과학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직접 연구 개발 제작을 한 거고요. 1개는 이제 미국 나사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5개의 장비, 우리나라의 장비와 1개의 미국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서 현재 다누리가 달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과학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이쪽 면이 달 표면을 보면서 과학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학 장비 6개의 이제 실물이 보시는 것과 같이 뒤편에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시품마다 어떤 임무를 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하나씩 전시품을 보고 이제 설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5일 날 발사된 다누리는 지금까지도 달에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어디 있냐고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여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8월 5일 날에 발사된 다누리가 달에 바로 가면 굉장히 좋지만 이제 우리가 연료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아서 가는 다른 궤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달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구에서 달까지 바로 가는 방법. 이 방법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람이 타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로켓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프로젝트가 이제 사람을 달에 갔다 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폴로 프로젝트만 이제 유일하게 달에 다이렉트로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쉬운 방법으로 위상 궤도 전이 방법이 있습니다.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점점 궤도를 크게 돌다가 이제 달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 일본이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달에 갔었고요. 현재 대한민국도 이 방법을 통해서 다누리가 달에 가려고 했으나 연료를 더 아껴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연료를 아끼면 달에서의 임무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연료를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탄도용 달 전이 방식이라 그래서 굉장히 멀리 돌아서 가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연료를 25%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달에서의 임무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 날에 발사된 다누리는 현재 이제 한 57일이 지난 시점에 현재 거의 가장 멀리 있는 위치에 가게 되어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돌아서 지구와 달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 방법이 연료를 적게 쓰는 이유는 연료를 쓰지 않고
태양의 중력과 지구와 달의 중력만을 이용을 해서 이 다누리를 다시 끌어오기 때문에 연료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돌아오게 됐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과학 이벤트를 설명하자면 다누리가 8월 5일 날에 발사되고 연료를 딱 한 번 쓰게 됩니다. 이제 바로 9월 2일 날 이 색깔이 바뀐 시점에 한번 연료를 써서 다시 궤도를 수정을 해서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성공적으로 궤도 수정을 해서 완벽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8월 29일 날에는 이제 다누리에 탑재되어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서 지구와 달의 모습을 직접 찍은 것을 전송을 했습니다.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찍은 사진을 전송을 했는데 이제 한 번은 지구가 오른쪽에 있고 한 번은 달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했습니다. 실제로 잘 작동이 되고 있고 다누리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월 5일 날에 발사된 다누리는 12월 16일 날에 달 궤도에 도착하고 정확하게 내년 1월 1일 여러분들이 떡국을 먹을 시점에 정확하게 임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여기부터는 이제 달에서 보는 지구 컨셉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코너 부분인데요. 대한민국도 2031년도에 최초로 달에 착륙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먼저 달에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무인 탐사 로봇인 이 로버를 먼저 보냅니다. 여기 있는 이 로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서 직접 연구 개발하고 제작한 실물 로버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가 2031년도에 이제 달에 착륙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프로토타입인데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실제 착륙선을 더 개발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 있는 전시품은 이제 카이스트라는 대학교에서 이제 이웅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이제 원더스코프, 즉 이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원더스코프를 이제 달 표면에 대면 이렇게 가상현실의 달 표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세계 최초로 달 착륙했던 아폴로 11호 착륙선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늘에서 보이는 모습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세계 최초의 이제 달에 착륙해서 다리를 찍었던 요 달 착륙, 요 발자국 모습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가상현실의 이제 달 세계를 이제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코너는 이제 달 착륙 위치 맞추기 코너입니다.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대한민국도 2031년도에 최초로 달에 착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착륙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착륙 위치를 찾기 위해서 다누리가 카메라를 싣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31년도에 달 착륙선 위치를 여러분들이 맞추는 이벤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달 지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달 착륙 위치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왼쪽 아래에 좌표가 나옵니다. 이 좌표를 여기 보이시는 이 쿠폰에 쓰시고 연락처를 쓰시고 이 안에 넣으시면 제가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최초 달 착륙선 위치와 가장 근접한 분께 이제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특별한 선물이란 2031년도 되면 우리나라도 로켓 발사체를 더 개발을 해서 직접 실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예정이고, 좀 전에 보셨던 이제 달 탐사 로봇도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서 실을 수 있게 되고, 또 그때쯤 되면 이제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흥에 있는 외나로도 우주기지에 발사를 할 계획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 그곳에 가서 이제 발사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 방은 이제 달의 위상 변화를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여기 보시는 램프가 이제 태양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스티로폼 공이 이제 달,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이 직접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태양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달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이제 실제로 달은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달이 공전하는 것처럼 체험을 하시면, 이렇게 태양빛에 의해서 이 달에 비치는 밝은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그리고 금음달, 이렇게 위상이 변하는 것을 이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달도 초승달, 반달, 보름달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이제 달의 위상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서 달의 위상 변화가 왜 생기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전시품은 달의 표면에 있는 흙, 월면토를 체험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즉 달에 있는 돌도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달에 있는 흙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히 더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월면터는 실제 달의 표면에 있는 흙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 월면터입니다. 이제 특이한 것은 이 인공 월면터를 그냥 아무 돌이나 이렇게 모래를 섞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국내 지반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고 화학적 성분과 물리적 성분까지 달에 있는 흙과 가장 비슷하게 만든 인공 월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한 연구소는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을 했고요. 국내 지반 재료를 통해서 제가 개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강원도에 있는 철원 현무암이 달에 있는 월면터 성분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철원 현무암을 가지고 직접 파쇄를 하고 소독, 배합을 통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인공 월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이 인공 월면터를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의 흙과 가장 유사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실제 달의 흙이 굉장히 어느 정도 부드럽다라는 것을 이제 닐 암스트롱이 처음에 찍은 발자국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실제로 만지면 이제 부드러운 것을 또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서 한 번씩 만져보고 여기 있는 피규어들을 활용을 해서 또 재밌게 이렇게 또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달의 뒷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달의 앞면 부분은 항상 보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뒷면은 안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달의 뒷면은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최근에 2019년도에 중국이 달의 세계 최초로 이 부분에 착륙선을 착륙해서 달의 뒷부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보이는 이 부분이 달의 뒷면에 이제 실제 촬영한 부분이고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달의 뒷면은 항상 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달의 앞부분도 14일은 낮이고 14일은 밤이 되고 당연히 달의 뒷부분도 14일은 낮, 14일은 밤이 됩니다. 이처럼 달의 뒷부분도 낮과 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전시품은 이제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로켓 엔진과 이제 발사체입니다. 미국은 이미 민간 기업의 우주 로켓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이제 스페이스X라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엔진은 이제 불과 1년도 안 된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민간 기업 최초로 만든 엔진이고 최대 연소 시간을 가지고 있는 실제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엔진을 가져다 놓고 여기 보이시는 것은 이제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이제 발사체를 시험한 발사체를 가져다 놨는데요. 비록 우리나라는 이제 좀 늦었지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작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개발을 해서 이제 스페이스X9의 팔콘9처럼 큰 로켓이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표는 대한민국 우주의 역사 개발을 볼 수 있는 표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요. 비록 짧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기술력을 따라잡았습니다. 특히 올해 2022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2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8월 11일 날에 발사가 됐습니다.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3개월 전에 발사된 다누리가 발사를 성공을 했고요.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031년도에 또 우리나라 최초로 달 착륙선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역사는 짧지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제 세계에서 7번째로 이제 우주 강국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그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크게 이 전시품에서는 이제 올해가 대한민국 최초 인공위성이 발사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과 이제 다누리, 그리고 곧 우리가 해야 될 2031년 대한민국 최초 달 착륙선, 이 세 가지만 크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관람객들이 직접 우주인이 돼서 달로 가는 여정으로 전체적인 전시품을 봤습니다. 지구에서 보는 달, 그리고 달에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다누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달에 보는 지구, 이런 컨셉으로 전체적인 전시품을 모두 한 번씩 봤는데요. 또한 포토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으시고 이 리플렛을 이용을 해서 안에 있는 이제 퀴즈를 푸시고 SNS 인증을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사진을 인화할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진 인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진을 세울 수 있는 스탠드 사진 꽂이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람객들의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체험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8월 5일 날 발사된 다누리는 지금도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이 달에 가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